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2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능평가 1의 1번 문제인 스타일 문제 작업해 볼 건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입력할 때는 문제 번호 1 아래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자, 입력할 때 영어 문장이 완전히 끝났을 때만 엔터를 한번 친다는 거, 중간에 엔터를 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입력된 문장 블럭 잡아서 스타일 작성하겠습니다. 스타일의 단축키는 F6이고요. 혹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스타일 메뉴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거라 스타일 추가하기 단추를 누르고요. 스타일의 이름은 조건대로 파이어파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문단 모양 설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문단 모양 버튼 눌러서 자, 왼쪽 여백 15포인트고요.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엔 글자 모양 설정합니다. 글자 모양 버튼 눌러서 자, 글자 모양 변경할 때 여러분들 언어와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지는 속성부터 변경합니다. 자, 크기 10포인트 확인하고요. 장평 105%고요. 자, 자가는 5%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는 속성부터 변경한 후에 이제 글꼴 변경할 겁니다. 자, 글꼴은 언어가 한글과 영문일 때 각각 다르죠. 그래서 먼저 언어가 한글일 때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언어가 영문일 때는 글꼴은 궁서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이어파이라는 스타일을 지금 막 만들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스타일이 스타일 목록에 추가가 되고요. 자, 설정 버튼을 누르면 자, 우리가 만든 스타일이 자, 블럭 잡은 문장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일 작업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업 넘어가기 전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표 작성합니다. 문제 번호 2 아래에 자, 표 만드는 단축키 Ctrl NT죠. 아니면 입력 탭 눌러서 표 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자,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면 출력 형태를 보고 줄수와 칸수를 셉니다. 줄수는 가로줄의 개수 5줄이고요. 칸수는 세로줄의 개수 6칸이네요. 자, 그러면 줄수는 5고 칸수는 6 입력한 후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들기 누릅니다. 자, 표가 만들어지면 출력 형태대로 정확하게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자, 내용 입력할 때 이렇게 연도처럼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만 입력을 하고요. 나머지 칸들은 자동으로 채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입력할 때 쉼표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입력할 때는 숫자만 입력하고 나중에 한글 기능을 이용해서 쉼표 자동으로 표시되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자, 연도부터 자동으로 채우겠습니다. 자, 연도 부분 이렇게 범위 다 잡고요. 자동으로 채우는 단축키 영문 A입니다. 자, A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채우기 메뉴 아래에 표 자동 채우기 메뉴 있습니다. 자, 메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채우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천단위 구분교 입력을 안 했습니다. 자동으로 천단위 구분교 넣는 거 해보죠. 블럭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요. 자, 천단위 구분 쉼표 있습니다. 자리점 넣기를 하면 자동으로 천단위마다 쉼표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조건을 보고 1번부터 차례로 표를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 전체 글꼴 설정합니다. 표 전체 범위 잡은 후에 자, 글꼴 서식도구 상자에서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범위 잡고 먼저 문자 정렬 해줍니다. 가운데 정렬하고요. 자, 숫자 부분만 따로 잡아서 자, 숫자 부분 범위 잡을 때 합계란도 같이 잡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오른쪽 정렬합니다.
자, 이번엔 조건 3, 셀 배경색 노랑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배경색이 적용이 된 부분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자, 셀 배경색 지정하는 단축키 있습니다. C입니다. 자, C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의 배경 탭에서 채우기는 색이고 면색은 정확하게 노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색상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 4인데요. 자,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해서 합계 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칸은 대각선 테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계를 안 구하셔도 되고요. 자, 합계가 구해질 칸과 계산에 사용될 칸들 다 범위 잡아서 자, 자동 합계 내는 거 있지요. 컨트롤 시프트 S입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 블럭 계산식에 블럭 합계 메뉴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조건 4에 하나 더 캡션 기능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에 캡션 넣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표의 테두리를 클릭해서 표가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캡션 넣기 메뉴 클릭해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NC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표 원이 삽입이 되면 지워버리고요. 자, 출력 형태대로 캡션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캡션 입력하고 나면 반드시 자, 글자 속성 변경해 줘야 됩니다. 조건 1에서 자, 표 전체 글꼴 캡션을 포함한 표 전체 글꼴 도둠의 1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캡션 전체 범위 잡은 후에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자, 10포인트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출력 형태 보면 캡션이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도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캡션 표 위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의 위치 바꿀 건데요. 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표 셀 속성 메뉴에 들어가 보면 여백 캡션 탭에서 캡션의 위치 위로 변경합니다. 자, 조건 5는 선 모양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표의 바깥쪽, 맨 바깥쪽 테두리 이중선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고요. 자, 셀 테두리 지정하는 단축키는 라인의 L입니다. L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의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 종류 이중 실선으로 변경하고요. 바깥쪽 클릭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줄의 아래쪽 이중선 변경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범위 잡고 자, 테두리 그리는 단축키 L 눌러서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아래쪽입니다. 자, 첫 번째 칸의 오른쪽도 이중선입니다. L 눌러서 자, 테두리 종류 이중실선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오른쪽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계 마지막 칸, 블럭 잡아서, 자, 한 칸이라 블럭이 잘 안 잡히면 F5키 누르셔도 돼요. 자, 다시 L 눌러서, 이번엔 대각선 탭에서요. 자, 종류는 실선이고요. 대각선의 종류는 X자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표가 그려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를 보고 혹시 변경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표만 아래쪽으로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2번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작업 끝났습니다. 다음 작업 차트 넘어가기 전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차트 그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그릴 때는 표에서 차트에 포함할 영역 범위 먼저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셀 배경색이 노랑으로 설정되어 있는 영역이 차트에 포함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위 이렇게 잡아서요. 자, 차트 만드는 거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만들기 눌러도 되고요. 자, 표 탭에도 차트 도구 있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지면 차트는 표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표의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차트 클릭해서 차트 탭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배치 그룹에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가 표의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자, 조절점 이렇게 드래그해서 차트의 크기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자, 이제 차트 편집하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차트는 더블 클릭을 해야 편집 가능한 상태가 되죠.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마법사 실행하고요. 자, 첫 단계 차트 종류 선택합니다. 조건에 보면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범례와 그다음에 가로축에 있는 항목 이름표가 혹시 위치가 바뀌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일 두 요소가 서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주고요. 자, 지금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두 요소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차트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목들 입력합니다.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X축의 제목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트 제목과 그다음에 Y축의 제목만 입력하도록 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되고 나면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제부터는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의 서식을 변경할 건데요. 자, 서식을 변경하는 방법은 차트 탭의 속성 그룹에서 해당하는 요소 선택해서 속성을 변경해도 되고요. 자,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각 구성 요소들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차트의 요소들 더블 클릭하면서 속성을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제목부터 변경하지요.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그리고 진하게고 12포인트입니다. 자,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은 한 줄로고요. 그리고 그림자의 위치는 2포인트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테두리가 너무 작다 싶으면 차트 제목 클릭해서 조절점 드래그해서 크기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변경하겠습니다. 한글에서는 여러 요소들을 한꺼번에 서식 변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각각 요소에 들어가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Y축의 제목부터 변경하겠습니다. Y축의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자, 글꼴은 굴림이고요. 자, 보통이고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출력 형태 보면 자, 갑축, Y축의 제목 가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로로 표시가 되었죠. 그래서 글자 방향 가로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제 Y축의 이름표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글자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자, 속성은 보통이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X축 이름표입니다. 항목축 이름표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 보통이고 10포인트이고 자, 마지막으로 범례 변경합니다. 범례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 변경하고요. 자, 크기도 변경합니다. 자, 우리 출력 형태 보면 범례에 외곽에 테두리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탭에서 선 모양 한 줄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가 다 그려졌는데요. 지금 조건은 다 편집을 했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혹시 내가 그린 차트와 출력 형태가 혹시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비교합니다. 특히 차트의 눈금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린 차트와 출력 형태는 동일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업 넘어가기 전에 R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능평가 2의 3번 문제 수식 작업하겠습니다. 자, 3번 번호 뒤에 엔터 한번 쳐서요. 첫 번째 수식 문제 번호 입력합니다. 자, 문제 번호 입력할 때 수식 편집기 안에서 입력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제 수식 편집기 실행할 건데요. 단축키 컨트롤 NM 누르셔도 되고 입력 탭에 수식 도구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부터 입력해보죠. 인테그랄 입력해야 되는데요. 적분 눌러서 첫 번째 기호 선택하고요. 0 입력하고 탭 눌러서 1 입력하고요. 또 탭 눌러서 가로 열고 sin x 플러스
분수 클릭하고 분자의 X 탭 눌러서 분모의 2 탭 다시 눌러서 가로 닫고 dx 이퀄 다시 또 인테그랄입니다. 적분 눌러서 첫 번째 기호 선택하고요. 0 입력하고 탭 눌러서 1 입력하고요. 또 탭 눌러서 분수 클릭합니다. 분자의 1 플러스 사인 x고요. 탭 눌러서 분모의 2 입력하고요. 또 탭 눌러서 dx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식 입력 끝났습니다. Shift ES 누르거나 아니면 넣기 단추 눌러서 수식 편집 끝내도록 합니다. 수식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혹시 잘못된 기호를 입력하게 되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잘못된 기호를 입력했다 그러면 수식 부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입력하겠습니다. 문제 번호 2 입력하고요. 다시 입력 탭에 수식 도구 클릭합니다. 자, 두 번째 수식 자, A 입력하고요. 자, 위첨자 눌러서 2 입력하고 자, 탭키 누르고요. 이퀄 입력 다시 B 위첨자에 2 탭 눌러서 자, 플러스 C에 위첨자 2 다시 탭키 누르고요. 자, 마이너스 자, 2b 코사인 대문자 a입니다. 그리고 양쪽 화살표인데요. 화살표는 화살표 클릭해서 양쪽 화살표 찾습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대문자 a 그리고 이퀄 입력하고요. 자, 다시 분수 클릭해서 분자 부분에 b 위첨자 2 탭키 누르고 플러스 c 입력하고요. 위첨자 2 다시 탭키 누르고 마이너스 A 입력하고 위첨자 2 입력합니다. 자, 다시 탭키 한번 두 번 눌러서 분모로 커서 이동한 후에 분모에 E, B, C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식 입력도 끝났습니다. 넣기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 작업 끝났습니다. 그리기 작업 넘어가기 전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 그리기 작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도형에서 가장 먼저 그려야 할 것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탭에서 개체 도구에서 직사각형 클릭한 후에 적당하게 드래그 합니다.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서 사각형의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너비는 135mm고요. 높이도 135mm고 실수로 우리가 드래그해서 크기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채우기 탭에서 조건에 색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면색은 임의로 지정합니다. 이제 사각형 위에 제목 글상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글상자 클릭해서 적당하게 드래그 하고요. 커서가 표시되면 출력 형태대로 제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제목 입력하고 나면 글상자의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개체 속성 메뉴 클릭해서요. 자, 글상자의 크기는 기본 탭에서 너비는 120이고요. 자, 높이는 15mm가 되겠습니다.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글상자의 모양을 보면 사각형 모서리 곡률 반원 형태입니다.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 반원 선택하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조건대로 면색은 검정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제목 부분 드래그해서 범위 잡은 후에 글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고 글자 색깔 흰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주세요. 자, 제목 적당하게 출력 형태를 보고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이제 제목 도형 아래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클릭해서 적당하게 드래그 한 후에 사각형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에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크기 변경합니다. 너비는 135고요. 높이는 50mm 되겠습니다. 크기 고정 체크해야 되고요. 자,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둥근 모양입니다. 채우기 탭에서
조건에 면색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임의색 설정하도록 하고요. 네, 사각형 적당하게 위치 변경한 후에 네, 위쪽에 위치한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네,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그림의 위치는 내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인데요. 윈도우 7 사용자인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아래에 문서 폴더 아래에 ITQ 아래에 픽처 폴더 되겠습니다. 삽입할 문서는 로고 1.jpg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면 네,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을 혹시 안쪽에서 큰 도형 안쪽에서 그리게 되면 그림이 도형 뒤쪽에 숨어서 자, 개체 속성을 변경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네, 배치 그룹에 있는 네, 글 앞으로라는 속성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더블 클릭해서 자, 먼저 그림의 크기부터 변경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그림의 너비는 40이고요. 높이 30입니다.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네, 그림 탭에서 그림 효과는 회색조로 변경합니다. 자, 출력 형태대로 적당하게 그림의 위치 변경하고요. 이제 그림 옆으로 글맵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맵시는 입력 탭에 입력 탭에 목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 개체 메뉴에 글맵시 클릭해도 되고요. 자, 입력 탭에 자, 도구 상자에서 글맵시 눌러서 하단에 있는 글맵시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세요는 지워버리고요. 출력 형태대로 곤충박물관이라고 입력한 후에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맵시의 모양은 출력 형태대로 되기 위해서는 네, 갈매기형 수장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글맵시 더블 클릭해서 글맵시의 속성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탭에서 글맵시의 크기는 네, 너비가 60이고요. 높이는 30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글맵시가 지금 현재 도형 아래에 숨었거든요. 그래서 본문과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속성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자, 글맵시의 글자 색상 파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면색이 정확하게 파랑으로 표시되어 있는 색상인지 확인한 후에 설정 누르겠습니다. 출력 형태대로 글맵시 위치 배치하고요. 이제 1번 도형들 그리겠습니다. 보시면 1번 도형 3개 중에 가장 먼저 그려야 될 도형은 1번이 적힌 도형 아래쪽에 위치한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클릭해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린 후에 더블 클릭해서 크기 변경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자, 너비는 20이고요. 높이도 20이고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네, 채우기 탭에서 조건에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색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색깔 지정하도록 하고요. 이제 숫자 1이 적힌 도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가 적힌 도형을 그릴 때는 글상자를 이용해도 되고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도 됩니다. 저희는 그냥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클릭한 후에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한 후에 사각형의 속성부터 변경합니다. 기본 탭에서 사각형의 크기, 너비는 12mm고요. 높이도 12mm고 크기 고정 체크합니다. 사각형의 모양을 보면 모서리가 둥그런 형태입니다.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이고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이 조건대로 흰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색상 목록에 정확하게 흰색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색을 눌러서 팔레트에서 정확하게 흰색인 거 선택하도록 하면 됩니다. 흰색의 색상 코드는 F가 6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냥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사각형 안에 어떤 글자를 넣기 위해서는 사각형을 글상자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글상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가 생기면 숫자 1 입력하고요. 자, 숫자 드래그해서 범위 잡은 후에
글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줍니다.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글상자 그리겠습니다. 가로 글상자 클릭해서 적당하게 드래그한 후에 자, 커서가 생기면 출력 형태대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글상자의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개체 속성 누르고요. 자, 조건에 글상자의 크기는 없습니다. 선 종류부터 변경합니다. 선 탭에서 선의 종류는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 선의 모양이 길쭉한 점선입니다. 그럴 때는 선 종류 파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탭 눌러서 조건에 보면 면색 투명입니다. 그러면 채우기는 색 채우기 없음이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된 글자의 속성 변경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 잡은 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맞춰줍니다. 이제 2번과 3번 도형 그려야 되는데요. 2번과 3번 도형 모두 다 1번 도형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1번 도형 그룹을 복사해서 내용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도형 탭에서 개체 선택 클릭합니다. 여러분들 도형 탭은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만 표시되는 메뉴고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형 탭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아무 도형이나 이렇게 클릭을 해서 도형을 선택해 놓은 후에 도형 탭에서 개체 선택 클릭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도형이 모두 다 포함이 되도록 도형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넓게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3개가 모두 선택이 되면 아래쪽으로 복사할 건데요.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줄이 맞춰지면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2번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요. 적당하게 위치는 변경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치를 변경할 때 마우스로 드래그할 때는 정교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도형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각 도형들을 적당하게 위치를 변경한 후에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현재 개체 선택 상태일 때는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체 선택 상태를 해제해야 하는데요. 개체 선택을 한 번 더 누르거나 혹은 키보드의 ESC키를 누르면 개체 선택 상태가 해제가 됩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도형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 형태대로 각각 내용을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도형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변경한 후에는 2번과 3번의 아래쪽에 위치한 사각형의 면색도 다른 색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도형의 면색을 바꾸는 방법은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서 채우기 탭에서 변경해도 되고요. 현재 도형 탭에서 채우기 도구 클릭해서 색깔 임의로 변경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하이퍼링크 설정하겠습니다. 우리 조건에 보면 글맵시를 이용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맵시에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제목의 책갈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서 제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한 후에는 제목 앞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에 현재 커서가 위치한 곳에 책갈피를 삽입합니다. 책갈피를 삽입하는 방법은 입력 탭에 책갈피 도구 클릭하면 되고요. 책갈피의 이름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조건에 있는 것처럼 반딧불이로 설정합니다. 넣기 누르겠습니다. 그럼 현재 커서가 있는 곳에 책갈피가 삽입이 되었고요. 자, 다시 4번 그리기 작업으로 돌아와서 글맵시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합니다.
자, 연결 대상은 네, 책갈피 반딧불이고요.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제대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아무 곳이나 다른 곳 클릭해서 네, 글맵시 선택 해제하고요. 다시 글맵시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릭을 하면 네, 우리가 책갈피 설정한 곳으로 커서가 이동되었네요. 제대로 연결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그리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 문제인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우리가 4번 문제 작성을 할 때 먼저 입력을 했었고요. 제목 아래쪽에 출력 형태를 보고 본문의 내용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이제 지시사항을 보고 조건대로 편집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 기능부터 사용하도록 하죠. 네, 먼저 머릿말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을 삽입하는 메뉴는 쪽탭이고요. 쪽탭에 목록 단추 눌러서 머릿말, 꼬릿말 메뉴 클릭해도 되고요. 컨트롤 N, H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만들기 누르고요. 자,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머릿말 입력합니다. 자, 머릿말을 입력한 후에는 조건대로 머릿말의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네, 범위 설정에서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입니다. 머릿말의 편집이 끝나고 나면 도구 상자에서 닫기 버튼 누르고요. 네, 이제 제목 편집하겠습니다. 입력된 제목 드래그해서 범위 잡은 후에 글자 속성부터 변경할 건데요.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줍니다. 자, 책갈피는 우리가 4번 문제 그리기 작업하면서 저희가 이미 책갈피는 삽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 책갈피가 제대로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보기 탭을 눌러서 자, 표시 섬기기 그룹의 조판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커서가 있는 곳에 책갈피가 삽입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판부호는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 이쪽에 덧말 넣을 건데요. 전체 범위 다 잡은 후에 다시 잡고요. 자, 입력 탭에 덧말 도구 클릭하면 덧말란에 출력 형태대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덧말 입력해서 덧말 위치가 위인지 확인하고 넣기 누르겠습니다. 이제 문단의 첫 글자 장식합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장식하려고 하는 글자 이렇게 범위 잡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커서는 첫 번째 문단에 아무데나 놓고요. 서식 탭에 목록 단추를 누르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 클릭해서요. 자, 모양은 두 줄에 걸쳐 있습니다. 두 줄이고요. 글꼴은 조건에 있는 것처럼 도둠 설정합니다. 면색은 노랑이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의 오른쪽에 그림 넣을 건데요. 입력 탭에 그림 도구 클릭해서 자, 픽처 폴더에서 그림은 그림 5.gif입니다. 넣기 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면 적당하게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삽입되고 나면 자, 출력 형태에 필요한 그림만 있지요. 나머지는 다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그림 탭에 자르기 도구 눌러서 드래그해서 불필요한 영역은 다 잘라내도록 합니다. 자, 그림을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다 잘라내고 나면 그림 더블 클릭해서 자, 그림 속성 변경합니다. 기본 탭에서 그림의 크기 너비는 40이고요. 자, 높이는 30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이제 왼쪽 여백, 바깥쪽 왼쪽 여백 설정합니다.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 왼쪽 2mm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이제 그림 드래그해서 위치 조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각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발광기라는 글자 뒤에다가 각주를 입력할 건데요. 네, 각주가 입력될 곳에 커서 놓고 입력 탭에서 각주 도구 클릭하고요. 자동으로 각주 번호가 입력되면 우리 각주의 번호 모양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눌러서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소문자 ABC 형태입니다. 자, 번호 뒤에 출력 형태대로 각주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각주 입력하고 나면 이제 조건에는 없지만 반드시 각주의 글꼴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네, 기본 글꼴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자, 서식도구 상자에서 우리 ITQ 한글의 기본 글꼴은 바탕입니다. 네, 바탕이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각주 편집이 끝났고요. 네, 도구 상자에서 닫기 버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본문의 아무데나 눌러도 다시 본문의 편집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주까지 편집이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중간 제목 글자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글자 모양 이렇게 범위 잡아서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음영색과 흰색은 기호는 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 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자, 음영색 변경할 건데요. 음영색은 서식도구 상자에 없습니다. Alt L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자, 기본 탭에 음영색 파랑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깔도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단 번호 입력할 건데요. 자, 번호가 표시될 부분 목록 다 잡고요. 자, 서식 탭에서 글머리 그룹에 문단 번호의 목록 단추를 누르면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찾습니다. 1수준은 반가로 1이고요. 2수준은 반가로 가나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에 있는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번호 형태입니다. 자, 현재는 1수준의 번호들이 다 표시가 되었고요. 자, 2수준으로 변경돼야 될 부분 목록 범위 잡아서 수준 그룹에서 한 수준 감소 누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3, 4번 해당되는 부분도 범위 잡아서 한 수준 감소하고요. 자, 이제 각 수준별로 문단의 모양 변경할 건데요. 모두 잡아서 1수준으로 변경하고요. 2수준 추가로 잡아서 2수준에 해당하는 문단 모양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다 잡은 후에 문단 모양의 단축키는 Alt T입니다. Alt T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문단 모양 눌러도 되고요. 자, 문단 모양에서 1수준의 문단 모양 왼쪽 여백 20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1수준이든 2수준이든 상관없이 줄간격은 180%입니다. 네, 설정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수준의 형태의 문단 모양 설정되었고요. 이제 2수준만 잡아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가나 잡아서 Alt T 눌러서 2수준일 때 왼쪽 여백 30포인트입니다. 네, 설정합니다. 자, 두 번째 가나 또 잡아서 Alt T 눌러서 왼쪽 여백 3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중간 제목의 글자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네, 중간 제목 범위 다 잡은 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특수문자는 빼고 나머지 글자 부분만 기울임으로 변경합니다. 범위 잡아서 서식도구 상자에서 기울임 클릭하고요. 자, 파브르 곤충교실만 강조점이 있습니다. 범위 잡아서 강조점은 글자 모양에 있습니다. Alt L 누르고요. 자, 확장 탭에서 강조점,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 선택합니다. 이제 표 그려보겠습니다. 표 그리는 단축키는 Ctrl NT이고요. 자, 단축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입력 탭에 표도구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의 줄수와 칸수 확인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 자, 줄수가 몇 줄인지 줄은 가로줄이죠. 그래서 현재 이 표 같은 경우에는 7줄이 되겠고요. 칸수는 3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수와 칸수 입력한 후에 아래쪽에 글자처럼 지급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만들기 누릅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자, 이제 합쳐야 될 칸들을 먼저 합치고 병합하고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구분 아래쪽에 두 칸 합치고요. 합치는 단축키는 M입니다. 세 번째 열에 소요시간 아래쪽에 두 칸 합칩니다. M 누르고요. 자, 그 아래쪽에 두 칸 M, 또 아래쪽에 두 칸 M 눌러서 셀들의 병합을 끝냅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표의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이제 조건을 보고 표 편집합니다. 표 전체 글꼴 변경을 먼저 할 건데요. 전체 범위 잡은 후에 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으로 설정하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이제 셀 배경 그라데이션 적용인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 첫 번째 줄에만 그라데이션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위 잡고요. 셀 배경을 지정하는 단축키는 C입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우스 오른쪽 단축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배경 탭 눌러야 되죠. 굉장히 많은 메뉴들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 C 외우시기 바랍니다. 단축키 C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의 배경 탭에서 채우기의 그라데이션이고요. 그리고 시작색은 흰색이고 끝색은 노랑입니다. 유형은 왼쪽 대각선이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표의 편집은 끝났지만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테두리가 현재 우리 표와 다르죠. 그래서 테두리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먼저 표의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선을 없애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은 후에 자, 셀 테두리 지정하는 단축키 L이에요. L 눌러서 테두리 탭에서 자, 우리 선을 없앨 거기 때문에 테두리의 종류는 선 없음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와 맨 아래에 이중선 변경합니다. 테두리 종류 이중실선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위쪽과 아래쪽입니다. 자, 첫 번째 줄의 아래쪽도 이중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 범위 잡아서 테두리의 단축키 L 눌러서 자,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선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아래쪽입니다. 네, 표만 조금 아래쪽으로 조금 크기만 늘려주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한 번 정도만 누르겠습니다. 이제 표의 아래쪽에 추가 내용 입력하고 기관명까지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기관명의 글자 모양 변경하는데요. 기관명 범위 잡고요. 서식도구 상자에서 조건대로 글꼴은 궁서고 자, 글자의 크기는 25포인트고요. 진하게 그리고 오른쪽 정렬 맞춰줍니다. 자, 이제 장평 변경할 건데요. 장평은 서식도구 상자에 없습니다. 글자 모양이 있으니까 Alt L 눌러서 자, 글자 모양에서 기본 탭에서 장평 조건대로 110%로 맞춰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쪽번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번호 매기는 메뉴는 쪽탭이고요. 쪽탭에서 쪽번호 매기기 클릭해서 자,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이고요. 번호의 모양은 대문자 ABC입니다. 그리고 번호 양쪽에 줄표가 있지요.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는 세 번째 페이지니까 C라고 표시되는 게 맞지만 출력 형태는 A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쪽탭에 세 번호로 시작 눌러서 시작 번호 1로 설정하고 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2회 다 작성을 해봤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답안 파일 저장을 하고요. 최종 점검을 한 후에 수정해야 될 사항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답안 파일 저장하고 답안 파일을 전송하도록 합니다.